안녕하세요. 오늘도 내 삶을 이끄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리더스 이슈입니다. 오늘 뉴스 중 가장 중요한 소식은 겨울철 동상이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갑을 끼고 외출했는데도 손끝 감각이 둔해졌다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평생 쓰려면 60대 이후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캄보디아 투자 사기의 실체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겨울철 동상,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이유. 요즘 같은 한겨울 잠깐 외출했을 뿐인데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졌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마 동상까지야 하고 넘겼다가 통증과 피부 변색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상은 극지방에서만 생기는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방심 하나로 시작됩니다. 동상은 단순히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지 않습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심장, 폐 같은 핵심 장기를 보호하려고 손, 발, 귀, 코 같은 끝부분의 혈류를 줄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조직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고 피부와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입니다. 좀 차갑고 둔하네 정도로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안심하는 순간 이미 손상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장갑과 양말을 챙겼는데도 동상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꽉 끼는 장갑이나 얇은 면 양말은 보온보다 혈류를 먼저 차단합니다. 특히 젖은 장갑이나 땀찬 양말은 체온을 급격히 빼앗아 위험을 키웁니다. 보온의 핵심은 두께가 아니라 공기층입니다. 손발을 조이지 않으면서도 보온층을 유지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외출 시간이 길다면 여분을 준비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고 말초 혈관 조절 능력도 둔해집니다. 야외 활동 전후 음주는 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추위를 덜 느껴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야외 활동 전 한 잔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발은 동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두꺼운 양말을 여러 겹 신거나 작은 신발을 억지로 신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방해됩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체온이 유지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밑창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야외에 서 있거나 걷는 일정이라면 방한 부츠라도 착용감과 여유 공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손발이 창백해지고 감각이 무뎌졌다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갑자기 담그거나 세게 문지르는 행동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서서히 데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증이 돌아온다고 해서 회복된 건 아닙니다. 피부 색변화나 물집,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상은 추위를 참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소한 방심이 겹쳐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 무릎 관절 평생 쓰려면 60대 이후엔 이렇게 하세요. 관절의 퇴행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인체의 관절은 소모품과 같아서 한번 마모가 시작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은 관절 건강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힘찬병원 김강원 진료원장은 관절과 척추의 퇴행은 연골 마모, 디스크 수분 감소, 관절 주위 근력 약화 같은 구조적 변형이 먼저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치료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령에 맞는 관절 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달라집니다. 세대별로 주의하고 관리하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20, 30대는 스포츠 손상이나 잘못된 자세가 주된 위험 요소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세, 구부정하거나 비스듬하게 앉는 자세는 목과 척추의 정상적인 곡선을 무너뜨립니다. 당장은 통증이 미미할 수 있으나 무너진 정렬 상태는 특정 관절에 하중을 집중시켜 40대 이후 퇴행성 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됩니다. 40, 50대 중년층은 연골의 수분 함량이 줄고 디스크의 퇴행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기초대사량 감소로 인한 체중 증가와 근력 약화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급증시킵니다. 이로 인해 무릎 골관절염, 퇴행성 척추질환,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다면 단순 피로로 간주하지 말고 관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통증 자체보다 기능 저하와 골 소실이 큰 위험 요소입니다.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동반되면서 뼈와 이를 지탱하는 근육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이는 작은 충격에도 척추 압박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같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일어설 때 손으로 짚는 습관이 생기고 보행 시 균형이 흔들린다면 이미 관절과 근력, 신경 기능이 함께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도 등이나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키가 줄고 등이 굽는 변화가 동반될 때는 단순 근육통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골다공증성 골절이나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관절 자체의 구조적 변형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탱할 근육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10초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면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이 위험 수준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낙상과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벽 짚고 서기 같은 일상 속 버티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관절 치료는 완치보다 보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통증은 적절한 약물과 주사 치료를 통해 참을 만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팡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절의 부하를 덜어주도록 합니다. 김강원 진료원장은 관절 수명은 관절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통증을 참으며 치료 시기를 지연시키기보다 자신의 생애 주기에 맞춘 정밀한 진단과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소식. 캄보디아 투자 사기 우두머리 체포, 한국인 피해도 있었다. 캄보디아 내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사기를 저질러온 프린스 그룹의 우두머리 천즈를 지난 6일 체포해 7일 중국에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즈는 39세로 중국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를 일컫는 돼지도사의 사기라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한자로 사회저반으로 표기하는 로맨스 스캠은 사기꾼이 표적이 된 피해자를 돼지, 돈을 가로채는 행위를 도살, 전체 사기 계획을 접시에 비유한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정성껏 사육해 살을 찌운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돼지도사의 사기는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충분히 신뢰를 얻어 소액 투자와 가짜 수익으로 속인 뒤 거액을 투자하게 만든 상태에서 거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천지의 불법 자금 중 일부는 프린스그룹 산하의 도박 및 암호화폐 채굴 회사를 통해 세탁된 뒤 고급 시계, 요트, 개인 제트기, 별장, 심지어 뉴욕에서 피카소 그림을 경매로 구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배후에 천즈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린스그룹의 자금 세탁은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홍콩 경찰은 국제통신 사기 및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프린스그룹의 자산 약 5,708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천즈는 1987년 중국 동남부의 푸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후로 학교를 중퇴하고 온라인 게임과 해커 조직, 웹사이트 해킹에 발을 들였습니다. 2014년 캄보디아로 이주해 2015년 프린스그룹을 세워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부동산, 금융투자, 도박산업에 종사하며 캄보디아 투자액이 누적 약 2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천지에게 공작 자기를 수여하고 훈센 전 총리의 고문역에 임명했습니다. 고위 관리와 친분을 맺고 정부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사건이 시니어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SNS를 통한 투자 권유, 특히 해외 투자나 암호화폐 관련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나중에 큰 돈을 요구하는 패턴이 전형적입니다. 아무리 믿을만해 보여도 SNS로 만난 사람이 투자를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상의하시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해외 투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동상 예방법, 60대 이후 관절 관리 방법, 그리고 캄보디아 투자 사기 사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